자, 29회 경남상사.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은 거래자료 입력이네요. 자, 1번에 1번. 약속은 만기 결제 할인 및 대서양도라고 나와 있고, 전자 어음이 나와 있네요. 자, 자료 설명을 먼저 보세요. 3월 15일, 세온마트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전자 어음을 국민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자, 평가 문제 1번. 어음의 할인과 관련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할인율은 연 12% 월할 계산 매각 거래로 처리할 거. 그랬네요. 자, 그럼 1번부터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여기 전표 입력 장부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며칠이라고 그랬죠? 자료 설명에서 3월 15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3월 자, 밑에다 15일 자, 지금 어음 갖다 은행에다 파는 거죠? 자, 그러면 대변에 뭐가 없어져요? 자, 받으러 입력하시고 거래처 입력해야 되니까 누구네 거요? 세온마트 세은마트네요. 세은마트. 자, 적용은 필요 없고요. 대변에 얼마짜리예요? 지금 어음이 위에 전자어음에 보시면 1200만원이라고 써있죠. 자, 그리고 이거를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으니까 자, 차변에 보통예금에는 자, 근데 여러분 전산 세무에서는 보통예금 거래처 안 걸죠? 얘는 걸어야 돼요. 그래서 F2번 국민은행 걸으시고 자, 얼마가 들어올까요? 그러면 할인율은 12%, 연 12%니까 자, 1200만원 곱하기 0.12 하게 되면 연 144만원이에요. 어음의 지급기일이 2020년 4월 15일이죠. 자, 근데 오늘 날짜가 며칠이에요? 3월 15일이죠? 그러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은행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걔네는 우리한테 어음을 사서 한 달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만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한 달치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인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년에 144만원이라고 했으니까 한 달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12만원을 빼고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1188만원이 들어올 거다. 나머지는 뭐 주고 온 거예요? 할인료는 우리 뭘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죠? 사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12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직 안 끝났어요. 평가 문제 2번 또 있잖아요. 2번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시오 그랬죠? 받으러옴 여기에 자, 받으러옴 아무데나 갖다 놓으셔도 돼요. 받으러옴에 아무데나 갖다 놓고 기능 모음에 자금 관리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해 보시면 밑에 창이 떠요. 하나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지금 첫 번째 어음 상태는 할인 써있죠? 자, 여기 어음 상태는 이렇게 할인이라고 저절로 나왔어요. 근데 내가 바꾸고 싶으면 밑에 어음의 상태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할인이면 2번, 배서면 3번, 만기면 4번, 부도면 5번, 부분 할인은 6번, 반환은 9번, 0번은 뭐 분할 배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은 할인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시고 두 번째 이제 엔터 치시면 어음 번호로 가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내가 예전에 어음을 받아놨죠. 받아놨던 걸 지금 은행에다 파는 거예요.
그럼 받았을 때 어음을 넣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F2번 누르세요. 그러면 그 어음이 나와요. 자, 어음을 받았을 때 등록을 해놨었을 거기 때문에 F2번을 누르면 어음이 나옵니다. 자, 탭 하시고. 자, 추가적인 설명 조금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수치 구분 자수라는 게 있죠. 자수는 이게 지금 세움마트에서 직접 발행해서 나한테 준 거예요. 내가 직접 받으면 자수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서 세움마트한테 준 걸 내가 세움마트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타수예요. 그래서 용어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수와 타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치 구분은 지금 현재 자수. 왜? 세움마트로부터 내가 직접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발행일 만기일은 뭐 다 아시죠? 어음에 나와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발행인, 지급은행, 뭐 지점 요거 별 의미 없고요. 자, 여기 할인기관으로 오시면 내가 지금 국민은행 서대문지점에다 할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F2번 누르셔서 국민은행 서대문지점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할인율에다가 아까 12%였죠? 12% 요거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1번은. 다음 2번 갈까요? 기타 일반거래 그래놓고 지금 문제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자동차 등록 위반 검사 과태료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자료 설명해 보시면 3월 20일 그래서 본사 배달용 화물차의 정기검사 기간 경과 사유로 발급받은 과태료 납부 고지서에 대하여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평가 문제는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판매비와 관리비 개정 과목 중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알려줬네요. 자, 그러면 날짜는 3월 20일이고요. 자, 자동차 검사 과태료 뭘로 하시면 돼? 세금과 공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00번대 세금과 공과. 자, 금액은 얼마죠? 16,000원. 대변에 어디에서요? 보통예금에서 꺼내줬죠? 보통예금은 국민은행이라고 했고요. 16,000원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3번 갈게요. 자, 3번 유무형자산의 매각 그려놓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왔네요. 자, 자료 설명해 보시면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냉난방기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2번 매각 대금 중에 200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자, 평가 문제 1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양도일자를 입력하세요. 단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산하지 않기로 한다. 자, 그러면 요 메인 자, 여기는 닫으시고요. 메인 화면에 보시면 여기 고정자산 등록이 있어요. 고정자산 등록 누르셔서 일단은 지금 냉난방기를 처분하는 거니까 비품이겠죠? 여기에서 F2번 눌러서 비품을 찾으세요. 엔터 치시면 여기 냉난방기가 하나 등록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맨 아래쪽에 여기 3번 여기에 보시면 전체 양도일자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오늘 처분하는 날짜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2020년 04월 13일 이렇게 처분 날짜를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단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산하지 않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화면에 보시면 얘네가 알아서 감가상각을 해주거든요. 계산을. 그러는 바람에 여기
회사 계상 상각비가 52만원 상각이 된다고 떠요. 이게 지금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감가상각비가 이만큼이다라고 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올해 이번 연도는 감가상각 계상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면 여기 사용자 수정을 클릭하시면 얘가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나오고요. 이거를 0으로 바꾸세요. 엔터. 양도일자 입력하시고 단기에 감가상각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0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단기 말까지 상각 누계액이 단기 말까지의 상각 누계액이 130만원으로 나와요. 이번 연도 감가상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랑 같겠죠? 이번 연도 상각 안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얘 닫으시고 2번 문제. 고정자산 등록의 정보를 반영하여 매각에 대한 거래를 매입매출정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와있죠. 이거 닫으면 안 되겠네요. 이거 한번 보세요. 왜냐면 보면서 해야 돼요. 보면서. 자,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두시고. 자, 그럼 전체 메뉴 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신 다음에 날짜는 4월 13일이라고 했죠? 13일 쓰시고. 자, 지금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니까 11번 과세. 자, 얘는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쓸까요? 냉난방기. 금액은 530에 53만원. 거래처는 어디에 팔았다고 했죠? 거기에 보면 공급받는 자 보시면 중고나라라고 써있죠. 중고나라. 그 다음에 문제 중에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했어요.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거 그랬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1번. 다음 유형자산 처분하는 분개해야 되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뭐가 없어졌다고요? 비품을 팔았어요. 근데 여기 금액 쓰실 때 취득가액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 아까 봤던 창에서 여기 보면 기초가액이 써여 있어요. 780만원.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780만원. 자, 비품이 없어지면 무조건 같이 없어져야 되는 애. 감가상각 요계액이죠? 그래서 차변으로 다음 번호라고 했어요. 213번 감가상각 요계액으로 얼마요? 또 여기 확인하세요. 고정자산 등록에서 130이라고 했어요. 130. 그러면 여기에다가 130만원 없애주고 그 다음에 얘는 530에 53만원에 처분하고 대금 2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이었대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오고요? 200만원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미수금이죠? 미수금 얼마? 383만원.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는 얼마에 팔면 정상이죠? 650에 팔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얼마에 팔았어요? 530에 팔았죠? 그러면 120만원이 손해네요.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20만원이 손해가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가볼게요. 4번 대손해 발생과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가 하나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 먼저 보시면 1. 자료는 상품 배달용으로 사용 중인 오토바이를 교체하기 위해
주 오토바이 천국에서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단 매각 시 분기는 적절하게 입력되어 있대요. 6월 2일 오토바이 천국의 파산 확정으로 미수금 전액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자, 그러면 날짜는 6월 2일이고요. 얘는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요.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6월 2일 대변에 미수금을 못 받게 됐으니까 미수금을 없애주시면 되고 440만원이네요. 부가세까지. 차변에 자, 대손이 나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선표 들어가셔서 6월 2일 현재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나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이시죠? 미수금 밑에 대손 충당금 50만원 잔액이 있네요. 그죠? 자, 확인하셨으면 일반 전표에 가셔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그냥 다음 번호 쓰시면 돼요. 미수금이 120번이니까 121번 쓰시면 됩니다. 미수금 거래처 안 걸었네요. 얘도 걸어줘야 되죠. 오토바이 천국 대손 충당금으로 50만원 있으니까 갖다 쓰고 나머지는 뭘로 하시면 돼요? 미수금이니까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해주셔야 되겠죠. 390만원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번이 끝나네요. 큰 1번. 다음 2번은 부가가치세요. 2번에 1번은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내용 보시면 첫 번째 거래명세서가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 볼게요.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0월 13일 입금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평가 문제 1번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복수 거래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일단 메인 매출 전표를 들어가세요.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10월 18일이죠. 10월 18일. 자, 내가 지금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선택하시면 돼요? 11번 과세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품명을 입력할 때 보시면 거래명세서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복수거래를 이용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위에 여기 복수거래 여기 버튼 있죠? 이 복수거래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창이 떠요. 그러면 거기 거래명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내용 보시면 일반 세제 수량은 200, 단가가 2만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천연 세제 수량은 100개 4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일반 세제 외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처는 어디죠? 거래처는 우리가 공급자예요. 그럼 공급받는 자는 한강마트라고 있죠. 한강마트.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문제상에서도 전자 입력으로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주의할 점,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문제에서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전자 입력을 선택하시면 발급 전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전자 입력을 부로 하세요. 0번. 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대금은 10월 13일에 입금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에 들어왔으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제품 매출한 건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차변에 계약금 받은 거 먼저 까야 돼요. 선수금. 근데 금액이 안 나와 있죠.
대신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그 날짜에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전체 메뉴에 일반 점표 입력에 들어가셔서 10월 13일 걸 확인해 봤더니 한강마트로부터 80만원 받아놓은 게 있네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점표에 80만원. 자, 선수금 먼저 까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얼마요? 800만원. 근데 여기서 엔터키를 치시면 입력이 완료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예금은 거래처 걸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엔터 치지 마시고 탭 누르시면 옆으로 가요. 여기에 국민은행 요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나면 평가 문제 2번 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않을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메인 화면으로 가세요. 메인 화면에 여기 부가가치세 2 여기 이 옆에 밑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클릭해보세요. 자, 날짜는 지금 10월 18일 거니까 10월 18일, 10월 18일. 자, 거래처 무시하고 그냥 엔터 치세요.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이렇게 창이 뜨나요? 여기 보면 우리 입력한 거 요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발급 전송하면 돼요. 앞에 체크하시고 전자 발행 그냥 확인하시고 발행하시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발급하면 전송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요 위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날짜가 10월 18일로 뜨죠? 그냥 10월 18일 확인하시고 매출 조회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나 떠요. 우리 조금 전에 입력한 거. 그리고 그냥 발행하시면 돼요. 2번 가볼게요. 2번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네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와 있고 자료 설명 먼저 보세요. 자료는 10월 21일 대박마트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되어 있다. 2번 10월 25일에 담당자 확인 결과 동일 거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다. 자, 평가 문제.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이중 발급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회계 처리는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그랬네요. 자, 일단 메인 매출 점표를 열어서 기존의 날짜 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서 10월 21일이죠. 자, 10월 엔터 치시면 10월 21일 날 이렇게 두 개가 입력되어 있는 게 보여요. 되셨죠? 그럼 이 중에 하나는 잘못 발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다시 하나 발급해주면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요 위에 수정 세금계산서 버튼이 있어요. 요걸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수정 사유 요 화살표 눌러보시면 여기에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이 중에 뭐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6번이죠.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선택하시고 얘는 날짜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요 날짜 거를 마이너스로 할 거니까 그냥 이 상태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확인하시고 자, 얘는 바꿀 거 없으니까 요대로 그냥 확인하시면 요게 한 건이 입력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발급 전송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1번 할 때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들어가셔서 10월 21일 거 자, 요거를 체크하셔서 미전송된 거 보이시죠?
요거를 체크하셔서 전자 발행, 확인, 발행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발행했으니까 또 뭐도 해야 된다고요? 전송도 해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자, 요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요거 미전송이라고 뜬 거 있죠? 요것만 발행해 주시면 돼요. 다음 3번 갈게요. 3번. 의제매입세 공제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1번은 자료 1. 농산물 구입 관련 자료, 전자계산서 수치 한 개 하나가 있고요. 자료 2는 농산물 구입 관련 자료, 농민과의 거래라고 해서 자료가 하나 나와 있고, 자료 3에 보시면 농산물 구입 관련 자료 현금 영수증 수치라고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자료 설명 먼저 보시면 천연세제를 제조하는 경남상사의 원재료 매입 내역이다. 단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제시된 자료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기로 한다. 자료 1은 천연허브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자료 2는 천연허브를 농민 이윤석으로부터 구입하고 작성한 계약서이다. 자료 3은 천연허브 50상자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이다. 자, 평가 문제 1번에 자료 1에서 자료 3의 거래를 검토하여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요를 선택할 것. 자, 볼게요. 그러면 매입 매출 점표 들어가셔서 첫 번째 거 전자계산서 나와 있는 건 7월 15일 거네요. 그러면 7월 15일 자, 매입하면서 계산서가 나왔잖아요. 그죠? 계산서 받았으니까 몇 번? 똑같이 53번 면세. 매입의 계산서니까 면세. 여기에다가 천연허브. 뭐 수량은 100이고 단가는 8만원. 거래처는 무한농협이네요. 무한농협. 자, 문제상에서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전자입력 하시고, 분계는 아까 자료 설명에서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자, 2번 외상 선택하시고, 자, 여기에서 원재료 산 거 맞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적요에 F2번 눌러보시면 의제매입세의 원재료 차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문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요를 선택할 거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 엔터, 여기까지 입력을 하나 하셔야 되고요. 다음 자료 2는요. 농산물을 농민한테서 직접 매입한 거예요. 근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거 공제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음식점은 안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얘도 공제 대상이 되는 거니까 날짜는 며칠이요? 7월 20일에 매입에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을 하다 보니까 증빙서류가 없겠죠. 그래서 매입의 면세 제품을 증빙 없이 샀다. 그래서 60번 면세의 건별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얘는 뭐 천연허브 그래 놓고 금액만 쓸까요? 1,500만원. 거래처는 이윤석이네요. 이윤석. 자, 얘는 전자입력이 의미가 없죠. 얘는 전에 뭐 주고 샀다고 그랬었죠? 여기 맨 아래 보시면 대금 지급 조건, 공급 시기에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이라고 써 있었죠? 그러면 아직 안 줬다는 얘기니까 그냥 외상. 얘도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원재료에다가 적요를
6번 요거 걸어주셔야 됩니다. 요거 걸어주시고 다음 3번은 농산물 현금 영수증 받고 산 거죠? 자, 그러면 날짜는 7월 24일이고요. 매입에 현금 영수증에 부가세가 안 붙었으니까 62번 현금 면세를 선택하시고 얘도 천연 허브를 산 거니까 그대로 드시고 금액이 얼마예요? 50만 원이네요. 거래처는 도원마트라고 했네요. 도원마트. 얘도 현금 영수증이니까 전자입력 의미 없고요. 분계는 전액 현금으로 샀다고 했어요. 1번 현금 선택하시고 얘도 의제매입세액 신고서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저교에 6번 똑같이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평가 문제 1번을 한 거고요. 다음 2번 보시면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부가가치세에 보시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있어요. 자, 요걸 열어보시면 날짜는 얘네가 2기 예정이라고 그랬으니까 7월에서 9월 하시면 여러분이 입력한 게 여기로 나와요. 이렇게. 자, 우리가 아까 저교에 6번 걸어줬기 때문에 걔네가 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불러와치면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제율이 104분의 4로 나오죠. 그죠?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104분의 4예요. 근데 우리가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그러면 106분의 6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근데 지금은 제조업 맞으니까 중소제조업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수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예정이니까 정산 안 해도 되겠죠. 여기 보면 매입세액 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정 때 우리 한도 계산하는 거 있죠? 한도 계산할 때 쓰는 거고 지금은 예정이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요게 작성이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여기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7월에서 9월까지 열어보시면 여러분이 입력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뭘 또 해야 되냐면 3번 보세요. 평가 문제 3번.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 입력에 9월 30일자로 입력하시오. 공제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원재료는 관련된 저교를 선택할 것. 자, 답을 다 알려준 건데 자,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부가세 신고서에는 반영이 됐어요. 돼 있죠? 근데 회계 처리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랑 지금 장부상의 부가세 대급금이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대로 잠깐 둘게요.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9월 30일자로 자, 얘는 원재료의 일부분을 부가세로 공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를 없애줘요. 자, 얘는 다른 용도로 쓴 거니까 마찬가지로 적용 8번 걸어주셔야 되고요. 얼마가? 그러니까 90만 3,845원. 903845. 요 금액이요. 이제 매입세 이만큼 원재료를 빼다가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처럼 공제를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다음 4번 가볼게요.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자료 1에 공통사용 자산 매입 내역이 나와 있고요. 자료 2에 과세 표준 및 면세 비율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 먼저 보시면 1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주 경남상사는 2020년 1기 면세 공급가액의 증가로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기로 하였다. 2번 자료 1은 공통매입 내역으로 2019년 2기까지 납부세액 재계산은 올바르게 신고되었다. 3번 자료 2는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의 내역이다. 본 문제에 한해서 주어진 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하기로 한다. 자, 평가 문제 보시면 1번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메인 화면에 보시면 지금 매입세액 불공제가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자, 지금 이 문제는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하는 거예요. 자,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날짜는 언제라고 그랬죠? 지금 1기 확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1기 확정이면 4월에서 6월까지 입력하시고 우리 지금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하는 거죠. 자, 여기 5번 클릭을 하셔서 자, 첫 번째 계산식은 맨 아랫줄에 보면 메시지에 나와 있어요. 계산식을 입력합니다. 1번은 건축물, 구축물, 2번은 기타 감가상각자산. 자, 위에 공통사용 자산 매입 내역에 보시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포장비라는 게 있죠. 기계장치. 건물은 건물 구축물입니까? 1번. 네, 계산식에서 1번 선택하시고요. 구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해당 재화의 매입 세액이 얼마죠? 1000만원. 자, 체감률은 건물 구축물이니까 5%라고 그랬죠. 1번. 경과된 과세 기간수. 자, 경과된 과세 기간수는 지금 건물을 매입한 날짜가 2019년 4월 1일이에요.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 1기가 지나가고요. 맞죠?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2기 두 번 지났죠? 이 과세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과세기간 거 그러니까 경과된 과세기간은 이 과세기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비율. 자, 밑에 과세표준 및 면세 비율 보시면 2019년 2기 때 30%였는데 면세 비율이 2020년 45%로 늘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15%가 늘었다. 15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135만원이 나옵니다. 면세 비율이 15% 늘었으니까 135만원을 불공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 토지가 나오는데 토지는 어차피 매입세액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다음 포장 기계가 나와 있네요. 기계장치. 자, 그러면 자, 계산식은 건물 구축물 아니니까 기타 감가상각자산 2번 선택하시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500만원이죠. 그 다음에 기타 감가상각자산이니까 25% 3번 선택하셔야 되고 과세기간은 2019년 1월에 샀대요. 1월 20일. 그러면 똑같네요. 자, 증가된 면세 비율은 똑같죠. 15%.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평가 문제 1번을 한 거고요. 평가 문제 2번도 해주셔야 돼요.
공통 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 입력에 6월 30일자로 입력하시오. 아까 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 메뉴 들어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6월 30일자로. 자, 기계장치의 일부분을 매입세액 불공제다.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분이 매입세액 불공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이잖아요. 그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거니까 매입세액에서 빼줘야 된다. 그래서 차변의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35만원 그리고 기계장치 이렇게 해서 37만 5천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으로 172만 5천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까지 입력을 하셔야 4번이 끝나는 거예요.